가해자의 어머니에게 교감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착안을 해서 글을 쓰게 되었던 것 같고요. 추운 계절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뭔가 그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 겨울에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연기 감독님. 네, 저는 재밌는 멜로 영화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냥 재밌게 보시고, 네, 본인이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보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네일맨 역시 관객분들이 보시는 것대로 이제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요. 그냥 만들 때 제가 했던 생각은 거기 나왔던 꼬마 아이가 어쩌면 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생명이나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어가는 존재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도시에서 혼자 사는 외로운 여성의 이야기를 핸드폰의 시점으로 들려주면 재밌겠다 해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안을 만들 때 조금 독특하고 새로운 형식의 단편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대신 짧고 간결한 걸 만들어 보겠다 해서 시작을 해봤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스네일맨 같은 경우는 사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사실 일반 관객분들한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좀 계실 텐데 그 제작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월레스와 그롬이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작은 요만한 한 미니어처 캐릭터와 세상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러니까 한 1초에 24프레임이니까 그걸 한 장씩 촬영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제작 기간이 꽤 많이 걸려요. 한 프레임 촬영하다 보니까 대신에 제가 그 생각하는 어떤 제가 봤던 세상들을 작은 세상으로 다시 구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되게 짜릿함 같은 게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잠깐 어제 감독님의 얘기를 나눴는데 꽤 오랜 시간 사실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인 걸 저도 어제 사실 처음 접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이렇게 영화제 상영한 게 조금 많이 다른 의미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손 들어주시 여기 앞에 분. 저는 코 감독님하고 스네일맨 감독님 두 분한테 짧게 여쭙고 싶은데 어제도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그 한나가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찾아왔었을 때 따라오는 과정도 그렇고 어찌됐건 감독님은 공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부분이 있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쓰셨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영화적으로 연출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따라올 때부터도 되게 뜬금없었는데 집 앞에서도 별로 한나가 생각보다 이렇게 저항을 심하게 하거나 또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감이 안 됐고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제대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 얘기하실 때 스태프분들끼리는 뭐 얼굴이 그 정도 잘생겼으면 그럴 수 있다 뭐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감독님은 어느 정도 그 한나의 캐릭터에서 공감을 하시거나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박재범 감독님 조금 이따가 여쭤볼까요? 아니요, 같이 해주시면. 네, 박재범 감독님은 제가 그 아이다오라고 하는데 네 드디어 뵙게 돼서 어제 뵙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었는데 저는 스톱 애니메이션은 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 같은 캐릭터를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장르는 다르지만 프레드릭 백의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의 그 노인이 생각나는 좀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뭐 걷거나 움직이고 이런 거는 이게 컷을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나누면 되는데 손이 굽혀지고 이런 거는 거의 끊김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연출 그게 뭐 영화적으로 뭐 노하우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서 되게 힐링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물이나 불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너무 되게 놀랍게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코 감독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동안 그 박재범 감독 잠깐 이렇게 말씀. 네. 되게 잘 알고 계셔가지고 뭐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손이나 움직임 같은 경우 이제 한 프레임씩 다 만드는데 실제로 손은 이렇게 고정돼 있는 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눈이 이제 그 간격을 그 차이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릭을 약간 이용해서 애니메이팅을 하는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물이랑 불도 실제로는 다 멈춰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뭐 랩이라던가 젤이라던가 이런 재료들을 한 프레임씩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네, 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주연 배우분이 지금 좀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주인공이신 임선우 배우님이 오셔서 한 번만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네, 한나 역할 맡으셨던 배우분.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회상 장면이 사실 조금 더 있었어요, 이거보다. 근데 제가 워낙 지금도 러닝타임이 길고 회상 장면을 원래보다 좀 쪼개는 과정에서 생략된 어떤 길거리 장면도 있고 사실 대화 장면이 어느 정도 생략이 되면서 좀 생뚱맞게 느껴지기는 하셨을 수가 있는데 사실 현수라는 캐릭터는 한나가 자기한테 예전부터 호감이 있다는 거를 되게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 들이대도 이 여자가 넘어온다는 거를 잘 아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반해서 한나라는 캐릭터는 되게 숫기가 없고 사실 저항하지 않는 태도도 그냥 기본적인 한나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요라는 어떤 호의를 그렇게 무시할 만큼 그 남자를 그렇게 낯설게 여기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호감이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뭔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도 다 그 사람의 특성상 얼결에 그냥 나오는 말들. 하지만 사실은 불편하고 쫓아내고 싶지만 그런 거부의 의사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 이 나이에 많은 여성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은 그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실 집에 들어오는 거 어쨌든 동의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안경 계시면. 네, 안녕하세요. 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연기 연출하신 감독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멜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프레임 밖으로 배우들이 자꾸 아웃되는 장면이 반복 노출이 되어서요. 어떻게 연출을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배우들이 이제 2명밖에 안 나오고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씬과 씬 구분을 할 때 좀 매점을 져야겠더라고요. 제가 뭐 점프 컷을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지만 네, 그 프레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씬을 좀 정리하고 또 씬을 또 잇는 방법이기도 한데 네,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밖에 답변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조안도 한번 얘기를 전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아까 그 커피숍 안에 대화 장면처럼 원래 시나리오 상에는 있었는데 편집하면서 좀 바뀐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안을 처음 기획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내러티브가 강한 작품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다가 근데 후반에서 이제 이게 핸드폰의 시점으로 진행을 되는 영화이고 조금 더 그런 느낌을 더 잘 살려주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나레이션을 올리면서 그 커피숍 대화 같은 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나레이션 위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변경들이 가장 주요적으로 바뀌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관객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조안에서 그 안에 커피숍 대화 장면 원래 대사도 있고 원래 이렇게 배우도 연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후반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네, 또 관객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은 네, 저 끝에 예, 반갑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 스네일맨 연출하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본인을 그 아이처럼 생각하시고 삶과 죽음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그 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중동 쪽이나 그런 쪽에 뭐 내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달팽이를 이렇게 하신 게 어떤 그런 이런 삶과 죽음에 반복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어떤 그런 느리게 평화가 온다라는 그런 희망을 거기다가 묻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배경으로서만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영화라는 게 그 보시는 분들이 해석하시고 느끼는 게 제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중동에 대한 지금 상황이나 내전 상황에 대한 이슈를 꺼낸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 사막 자체가 가지는 메타포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는 그 되게 뜨거운 사막이 저는 되게 애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 상실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느리게 회복되더라도 되게 느리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이거 저는 그 윤한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여쭤보기 전에 저는 그 아까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 좋게 느껴졌었던 게 사실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한정적인 공간에서 남녀가 단둘이 있을 때 그 뭐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그럼 너가 싫다고 말했었어야지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러기가 너무 힘든 공간이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데 그 피해자 본인은 거기서는 살기 위해서 여기서 저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거기서 싫다고 했다가 괜히 더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못 취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이후에는 그 잣대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가 그럼 싫다고 말했었어야지. 이런 게 그걸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는 코를 한 이유를 왜 코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뒤로 깨져도 저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니까요. 라는 부분이 왜 코인지 그래서 그랬나 궁금했고 또 하나는 그 자해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 시계를 내려놓는 이유? 네, 저는 그 두 개가 궁금했어요. 코인 이유는 사실 얼굴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위고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콘티를 짤 때 한나가 피해자로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그게 조금씩 벗겨져가는 과정이 좀 보였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다친 얼굴을 하고 그냥 세상 앞에 서는 모습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화도 사실 뒷모습으로 시작해서 앞모습으로 끝나는 거였고 그런 어떤 저의 의도가 있었었는데 아마 거울을 봤을 때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부위도 코가 아니고 코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최근에 얼굴을 다친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거기가 왜 그래? 라고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지만 데이트 폭력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얼굴의 중심부를 선택했어요. 좀 조심스럽기도 했었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한나는 가해자의 어머니를 꼭 탓할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렇지만 조금은
그 사람과 붙었을 때 조금은 좀 불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또 막 조금 가부장제 부역자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막 여자는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한나가 이제 살짝 열이 올랐었던 상태에서 그만 남자친구의 약점을 자기도 모르게 까발리게 되는 과정이고, 그 엄마는 여자친구의 호의로 받은 선물인 줄 알았던 게 약간 자신을 향해서 자기 아들을 욕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귀결되니까 이제 홧김에 시계를 던지시는. 근데 좀 어머니의 감정은 되게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본인도 몰랐던 아들의 상처를 처음 보는 여자애가 알고 있네 라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 얘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는 짧은 영화 긴 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토크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 감독님이 실제로 이 영화 첫 촬영 날 코를 다치셨대요. 하필이면 사고가 난 다음에 코를 다치셔서 그 얘기 짧게 해주시면. 네, 이거를 운명 같은 영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날 촬영을 하는 날 겨울이었어가지고 일찍 나가면은 보통 새벽 5시, 6시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제가 이렇게 약간 어디 턱 같은 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낙상 사고로 인하여 얼굴을 그냥 바닥에 찍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응급실 가서 막 이렇게 서치를 봤는데 코를 다쳤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다쳐서 촬영이 3시간 지연되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냥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또 관객분들 질문 주셨대. 저 뒤에 넥타이 매신 분. 네, 안녕하세요. 그 연기랑 코 감독님께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결국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좀 중심인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두 영화 다. 혹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입장에서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전에 연애가 전사로 있지만 현재 그 연애가 끝나고 연애의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엄마이긴 하지만 이 한나라는 인물에게는 여성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그와 그가 좀 작게나마 유대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에게 그냥 이름을 불러줘 보고 싶다라는 바람도 좀 있었어요. 네, 저는 메시지는 사실 생각은 하지 않고 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는 정서를 많이 전달을 하는 편이라, 네, 메시지는 저는 관객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곧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독님 메시지는 아니고 그러면 연기 시나리오 쓸 때 그러면 어떤 혹시 생각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글을 쓸 때가 궁금해요. 글을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어떤 생각들이 조립이 돼서 쓰게 됐는지, 아니면 뭐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제가 이제 약간 레슨에 대한 이야기, 레슨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주변에 제가 인풋이 들어올 만한 레슨이 피아노랑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연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하다가 이제 연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영화제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연기자들을 다룬 단편들이 많은데, 사실 연기자들의 어떤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단편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새로운 방식으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이어서 저는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없는데,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네, 저 두 분을 순차적으로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 그 연기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왜 그 화면을 다 흑백으로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서. 컬러로 하다가, 네, 제가 컬러가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흑백으로 바꿔봤는데 이게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흑백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흑백은 또 인물한테 조금 더 포커싱되는 그런 면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네. 저 뒤에 마지막 분. 네. 저는 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느낌 많이 받아서 인상적으로 봤어요. 스터디 모임 갔을 때 사소하지 않다는 말 계속 반복하면서도 내가 분위기를 깼을까봐 바로 이렇게 나도 쿠키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런 어떤 약자의 그런 감수성 같은 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해 주셔서 인상 깊게 봤는데 한나가 남자친구네 집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남자친구의 행적을 이제 쫓아가는 건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끝까지 택배까지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한나라는 주인공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지 가해자의 어머니랑 이런 접촉이 있는 과정에서 아니면 끝까지 어떤 저는 혹시 주소를 알아내려고 택배를 보내겠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도가 좀 궁금해요. 오늘 코가 핫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집에 찾아가는 거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남자친구의 행적을 쫓고 있고 사실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경찰서 문부터 밀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 날 왜 때렸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그냥 잠수를 타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쫓아다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가 어머니를 만나는데 얼결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어른이 일을 하고 있으면 도우라고 뭔가 좀 그렇게 교육이 돼 있잖아요. 돕다가 이제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과정에서 한나가 뭔가 굉장히 이 어머니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엄마가 어디까지 알고 있지도 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나를 거기 앉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리고 일을 하고 사실 한나가 따지고 보면은 그날 쭉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에 한 번 더 찾아가는 건데 남자친구를 그 전날 신고하잖아요. 신고를 하고 나서 남자친구 자체는 뭐 어느 정도 단죄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아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 느낄 그 감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같이 막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눈에 밟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찾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우선 시간상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나 또 이제 올해 부산에 온 소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계획을 좀 짧게 들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한 팀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매번 관객으로 오다가 처음으로 감독으로서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 감회가 새롭고 되게 설레고 떨리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더 좋은 작품으로 계속 정진해서 다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렇게 감독으로서 오는 거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잘 보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희 섹션 부국제 이제 마지막 상영인데 이렇게 함께 해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뭐 아까 질문에도 물이나 불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런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 익숙한 어떤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게 스톱모션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저는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고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다음 작품도 지금 기획 중이고 아마 내년에 완료할 수 있게끔 지금 장편 작업을 50분짜리 중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니메이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영화 뜻 굽히지 않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홍보를 잠깐 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 음악 방송, 그러니까 영화랑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주제를 다뤄서 하고 있는데 영화와 음악 사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음악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네, 시간 되시면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어떻게 먹고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냥 짬짬이 일을 하며 먹고 살 것 같고 그동안은 되게 좀 움츠려 있었고 또 고통받는 캐릭터들을 많이 주인공으로 세웠다면 이제 자기 운명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런 주인공의 캐릭터로 장편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에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뭐 열심히 먹고 살고 뭐 영화라면서 효녀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셨던 이 네 작품은 사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계 최초로 월드 프리미어 공개된 작품이어서 앞으로 또 더 많은 영화제에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감독님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심히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